건강수명 100세를 향하여 슬기로운 건강관리법을 알려주는 방송. 안녕하세요. OBS 생방송 건강콜센터의 저는 장민정입니다.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입니다. 오랜만에 무리하게 활동하면서 어깨나 무릎 통증 호소하는 분들이 늘고 있는데요. 장거리 비행이나 장거리 운전, 물놀이, 레저 활동 모두 이 관절에 부담을 주는 일들이기 때문입니다. 여행을 다녀오신 뒤에 휴식을 취해봐도 일주일 이상 통증이 지속된다면 반드시 병원을 찾아 진단을 받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생방송 건강콜센터 오늘은요. 여름 휴가철에 더 심해지는 퇴행성 관절염이라는 주제로 방송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문의 전화도 받고 있습니다. 이 휴가철 더 심해진 무릎 통증, 어깨 통증으로 고생하고 계시다면요. 오늘 저희 쪽으로 그 고민 나눠주시면 되겠는데요. 시청자 참여 방법부터 안내해 드립니다. 관절 건강에 도움 말씀 주실 전문의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마냥 이쁜 우리 맘의 양쌤, 정형외과 전문의 양혁재 원장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네네. 시청자분들께 인사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마냥 이쁜 우리 맘의 양쌤, 정형외과 전문의 양혁재입니다. 요새 날씨가 너무나 무더워서 정말 시청자분들께서도 너무나 힘들어하실 것 같은데 제가 이 더위를 물리칠 수는 없지만 오늘 시청자분들께서 혹시라도 이 관절 통증 때문에 어깨나 무릎, 발목 관절이 많이 불편하시다고 하면은 그거에 대해서는 제가 오늘 한번 속 시원하게 상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더운 건 이 선풍기 에어컨으로 해결이 되는데 통증은 어쩔 수가 없는데 오늘 양혁재 원장님과 함께 하시면서 관련 고민들 저희가 도와드릴 테니까요. 아래 나가고 있는 번호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원장님 휴가 때 좀 무리하다 보면은 다녀와서 무릎 통증 호소하시는 분들이 참 많은데요. 많은 분들을 괴롭히고 있는 대표적인 무릎 질환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아무래도 우리가 흔히들 알고 계시는 이제 퇴행성 관절염. 우리가 나이가 들면서 이제 아무래도 부모님을 모시고 휴가를 가려고 해도 이 관절염 때문에 통증 때문에 포기하고 못 가시는 어르신들이 맞습니다. 정말 많습니다. 네. 이게 아무래도 이 퇴행성 관절염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뼈와 뼈가 연골이 다 닳고 인대가 손상돼서 무릎이 불안정해지고 뼈와 뼈가 맞닿으면서 극심한 통증을 유발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 퇴행성 관절염이 정말 무서운 병인데 요즘에는 의술이 발달하면서 이 관절염을 예방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관절염도 더 이상은 불치병이 아니고요. 초기에 아직은 나이가 젊기 때문에 이 관절염이랑 상관은 없을 거야 라고 하면서도 이상하게 통증이 오래가고 주사로도 호전이 안 되시는 분들이 대부분 휴가철에 무리하게 심하게 다치거나 큰 충격을 받으면서 이 관절의 연골이 떨어져 나가서 관절 연골 손상으로 계속 아파하시는 분들이 꽤 있습니다. 이 연골 손상을 방치하다가는요. 결국은 퇴행성 관절염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초기에 잘 치료해서 이것을 치료받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네. 맞습니다. 이 휴가 못 가실 정도로 이제 상태가 심각해지신 거는 방치하신 경우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만약에 무릎 통증을 방치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네, 아무래도 관절염은 자꾸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시기를 자꾸만 놓치게 되면 점점점 진행해서 다리는 점점점 휘어지게 되고요. 옆에서 봤을 때 다른 사람들이 너 걸음걸이가 왜 이러니? 라고 할 정도로 뒤뚱뒤뚱 다리가 좀 휘어지면서 축이 무너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무릎 관절의 통증뿐만 아니라 허리까지 무너지면서 허리까지 안 좋아지게 되는데요. 그래서 다리가 휘어지고 뼈가 아주 심한 통증, 맞닿는 심한 통증을 유발해서 보행을 지장해주게 되고 집안에만 있는 이 밖에 나가는 걸 싫어하게 되면서 점점 우울증과 이런 증상들이 나타날 수가 있기 때문에 어르신들한테는 가장 위험한 병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 방치하지 않아야 하는 이유가 여기 한 가지 더 있습니다. 무릎 통증 같은 경우에는 조기에 오실수록 좀 가벼운 치료를 받게 되는데 그 단계적 치료에 대해서도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네, 맞습니다. 관절염은 초기에 잡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우리가 치료법이 있기 때문에 그 단계별로 우리가 대부분의 어르신들이 왔을 때 가장 원하시는 것은 나 안 무섭고 좀 비용도 덜 드는 간단한 치료를 받기를 원하시는데 우리가 초기에 오시게 되면 그런 치료를 해서 예방을 해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관절염 초기에 오신 분들은 비교적 약물 치료랑 정기적인 검사를 하면서 추적 관찰을 하면서 미리미리 예방해드리고 우리가 암 검진, 건강 검진을 하듯이 관절염도 반드시 건강 검진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위험 인자가 있으신 분들은 이렇게 초기에 잡아서 건강 검진을 통해서 약물 치료나 보존적 치료를 할 수가 있는데 어쩔 수 없이 중기에 조금 더
통증이 더 심해져서 내가 계단을 다니거나 앉았다 일어날 때 힘들고 처음 일어나려고 할 때 통증 때문에 한 번에 일어나기가 힘들다. 이런 경우는 조금 관절염이 중기로 넘어갔을 가능성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또 보행에 장애가 오거나 계단이 불편하신 분들은 좀 더 적극적인 치료를 하셔야 되는데 연골주사나 이런 거에도 효과가 없다고 하면 줄기세포 이식하는 시술이나 아니면은 주사요법, 그다음에 또 재생을 유도하는 여러 가지 적극적인 주사요법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주사요법들을 고려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걸로 충분히 관절염의 진행의 속도를 확 낮추고 천천히 진행되게 해서 수술까지 안 가게 할 수가 있는데 어쩔 수 없이 또 다리가 많이 휘어져서 쩔뚝거리고 너무 통증이 심하다. 이런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뭐 수술을 해야 되겠지만 수술도 인공관절만 있는 것이 아니라 줄기세포를 통해서 자기 무릎을 살리는 여러 가지 치료법들이 있으니까 요거는 반드시 전문가랑 상의해서 결정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증상이 아주 심각한 분들이 아니시라면 보통 대개들 이제 주사 치료로 많이 치료를 시작해 보시는 것 같은데요. 주사 치료도 같은 치료가 아니더라고요. 종류가 굉장히 다양하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주사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어떤 주사를 내가 어떤 치료를 받고 있는지를 아는 것이 정말 시청자분들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동네 병원을 갔을 때 연골 주사나 많이 아파거나 붓기를 좀 빠지게 해달라고 하면은 염증 주사를 맞는 경우가 있는데 이 염증 주사는 대부분 스테로이드인 주사인 경우가 많고요. 이런 주사들은 우리가 연골을 재생시키거나 근본적으로 낫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임시방편, 단지 통증을 좀 완화시키고 윤활 역할만 해주는 역할만 하기 때문에 근본적인 치료법은 아닙니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더 증상이 악화되거나 그럴 경우에는 우리가 DNA 주사나 PN 주사, 그 밖에도 증식 주사를 통해서 통증의 근본적인 원인을 잡고 예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치료법들이 있으니까 이런 것들을 반드시 전문가랑 상의해서 치료받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네. 기왕 주사 치료를 받으시는 거 좀 조직 재생이 되는 증식 주사 치료가 좀 더 좋아 보이긴 하는데 특징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증식 주사라는 것은 관절이 통증이 생기는 원인 중에 하나가 대부분의 인대 염증입니다. 그래서 연골만 파괴되는 것이 아니라 무릎을 감싸고 있건 인대라는 조직이 있는데 그 인대에 염증이 생기면서 심한 통증을 유발하기 때문에 증식 주사의 치료 특징은 그 염증을 가라앉히면서 정밀 검사를 통해서 정확한 원인을 찾고 또 우리가 5분에서 한 15분 내에 짧은 시간 안에 당일날 치료를 받고 통증을 잡고 일상생활로 바로 복귀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 밖에도 관절, 모든 관절, 우리가 무릎뿐만이 아니라 어깨나 발목, 그 밖에도 허리 등 여러 관절에 다 적용이 가능하고 근본적인 인대의 조직 재생을 유도하기 때문에 이 통증이 쉽게 재발하거나 이런 경우가 거의 드물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아무래도 주사 치료이기 때문에 시술 시간이나 이런 것들은 굉장히 간편한 것 같은데 어떤 원리로 우리 무릎이 치료되는 건지 또 주사는 얼마나 맞아야 되는지도 궁금하거든요. 네, 이 주사를 한 번만 맞고 좋아지면 정말 좋겠지만 이 증식 주사라는 개념 자체는 반복적으로 맞아야 됩니다. 그래서 적절한 간격을 두고 반복적으로 맞는 것이 중요한데 매일마다 맞는다고 좋은 것이 아니고요. 아프긴 하지만 이거를 일단은 증식 주사를 맞고 나면 약간의 염증 반응과 함께 통증이 조금 더 진행됐다가 하루 이틀 만에 증상이 가라앉으면서 증식을 유발하게 되고요. 결과적으로 조직이 재배열될 관계를 거치면서 암으로 가는데 이런 과정이 반복적으로 최소한 5번 정도의 한 4주 간격으로 반복적으로 한 4회에서 5회 정도 반복적으로 했을 때 결과를 더 오랫동안 지속시킬 수 있고 통증도 오랫동안 잡을 수가 있습니다. 네. 빨리 낫고 싶으셔도 좀 한 달 간격을 지켜주시면서 4에서 5회 정도 말씀해 주셨고요. 이어서 주사 치료 사례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70대 중반 어머님의 사례가 준비되어 있네요. 네, 어르신은 70대 중반이신데 평소에 이제 걸을 때 계단이나 이런 거 오르내릴 때가 심한 통증을 유발했었는데 평지 걸을 때는 좀 괜찮은데 우리가 계단을 달리려고 하면 시큰거리고 불편하다. 그런데 가만히 주무실 때도 잠잘 때도 이게 시큰거려서 불편해서 통증 때문에 잠을 못 주무신다 그러셨는데 가만히 정밀 검사를 해봤더니 왼쪽 MRI 사진처럼 연골이 일부분이 떨어져 나가면서 약간 시큰거리는 뼈가 드러난 통증이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증식 주사를 4회 정도 시행을 했고 결과적으로는 오른쪽 사진처럼 움푹 파였던 연골이 좀 아물어지면서 네. 약간 하얀 부분이 없어진 소견을 볼 수가 있고 이 어머님도 마찬가지로 만족해서 상당히 지금은 통증 없이 잘 걸어다니신 좋은 사례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전후 사진 비교해 보니까 확실히 이제 하얀 부분이 옅어진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이어서 60대 아버님의 사례가 준비되어 있는데 운동을 좋아하셔서 무릎을 네. 많이 쓰신 분인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이 남자분들도 관절염이 상대적으로 좀 무릎
통증이 좀 덜한 편이긴 하지만 건강에 대해서 정말 자신 있는 이 아버님이셨는데 60대 초반에 등산을 좋아하면서 여러 가지 운동을 많이 하셨던 분인데 갑작스럽게 오금이 땡기면서 심한 통증 때문에 갑자기 계단을 못 다니게 되고 앉았다 일어날 때 쩔뚝거리게 되고 그래서 검사를 해봤더니 연골판의 뒤쪽에 아주 심하게 파열이 됐던 겁니다. 그런데 이 연골판 파열은 수술 안 하면 평생 이제 못 걸을 거다라는 청천벽력 같은 얘기를 들었는데 이 아버님은 수술을 하고 나서 이 주변 친구분들의 결과가 예후가 안 좋으신 분들을 많이 보다 보니까 아 이게 꼭 수술을 해야 되나라고 고민을 많이 하셨던 분인데 다행히도 주사를 이제 5회 정도 시행을 했고 결과적으로 연골판의 조직이 상처된 조직으로 해서 아물어지면서 결과도 좋고 지금 현재는 또 잘 걸어 다니시는 분으로 기억됩니다. 네, 이렇게 주사치료 사례까지 만나봤고요. 건강을 자신하시는 분들도 이 찾아오는 무릎 통증만은 어쩔 수 없는 경우가 많은 것 같은데요. 오늘 저희가 관련해서 고민 도와드리고 있으니까요. 아래 나가고 있는 번호로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